이번에 진도표를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이제 리스닝 인사이트 듣기 모의고사로 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시크릿 리스닝으로 하고요. 이거 10회밖에 없어서 10회 쭉 나가면 되고 과제도 이제 이걸로 해서 오면 돼요. 새로운 듣기책. 책 자체에 답지가 없기 때문에 인수해서 준 거고 그 말은 답지를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책에 항상 끼워가지고 잘 채점해서 다니시고요. 지금 보면은 듣기도 진도표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 1, 2를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진도표 보면 4 나가고 3은 문제 풀어서 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듣고 푸는 것만 하는 거 괜찮잖아. 딕테이션 하나 하고 듣고 푸는 것만 인데 뭐 일단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은 하시고 오늘 또 사실 나가야 될 게 꽤 많아서 한 챕터만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챕터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과제 검사를 얼른 할 테니까 일단은 접속사를 이제 2번에 걸쳐서 나갈 거라서 조금 진도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간접 의문문까지 한꺼번에 나가고 그다음 이제 그 밑에는 또 한 번에 나가고 할 거라 이제 토요일에 오면 완공 때는 요거 접속사 부분을 반절 풀고 관계대명사 채점하고 근데 이제 그 저 뒤에 독해 부교재가 있으니까 저거 한 챕터 풀고 가면 딱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접속사를 봅시다. 그래서 접속사는 크게 나눴을 때 등위 접속사가 먼저 있고요. 일단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종속 접속사로 나뉘어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단어나 구나 절을 연결하는 뭐 and라든지 must이라든지 so 이런 게 등위 접속사고요. 종속 접속사는 많이 쓰는 when, before 그런 게 종속인데 종속에 크게 나눴을 때 명사절로 이루어지는 명사절 접속사 두 번째는 when으로 시작하는 뭐 부사절 접속사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등위랑 종속 접속사가 있고 마지막에 딱 하나 쓰는 게 상관 접속사. 그래서 크게 챕터를 나눴을 때 일단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요. 등위랑 종속의 차이가 조금 있다면 등위는 문법적인 특성이 대등한 단어나 구나 절을 전부 다 이어주는 게 특징이에요. 등위니까 대등하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는 두 문장을 우리는 등위절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는 접속사기 때문에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거야. 근데 문장 두 개를 문맥에 맞게.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가 있는 게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누구를 사이에 두고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문장 두 개를 연결할 거예요. 근데 이 문장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 대등하게 연결해. 그래서 앞에도 등위절이고 뒤에도 등위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장을 연결할 때 일단은 뭐 and를 쓰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당연히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단어랑 구랑 절을 이어줄 때 약간의 규칙이 좀 있어요. 그냥 단어 두 개, happy and excited 이렇게 연결하면 아무것도 없지. 여기 앞에. 근데 여기 앞에 이제 뭔가 등장하는 순간이 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반점이 등장하죠. 그래서 and에서 반점을 쓰는 경우는 첫 번째 문장 두 개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반점을 찍어줘야 돼. 여기는. 근데 두 번째는 문장이긴 한데 연결하는 게 주어 동사가 아니죠. 왜 여긴 반점이 없어? 연결하는 게 뭐야? 그치. go랑 play를 두 개를 연결하죠. 앞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뒤에는 없잖아. 뭐가 없어? I will 이게 빠진 거죠? 그래서 동사만 연결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구를 연결할 수도 있고 명사구를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수식어구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근데 연결할 때 앞에가 중복돼서 그거를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I will go to the park, I will play soccer 해서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 반점 없이 9까지는 and로 연결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반점이 등장하는 경우는 항목을 나열할 때. 나열이라는 게 뭔지 알죠? 하나 A, B, C, D 쭉 나열하는 거야. 그럼 나열할 때는 and를 그냥 내 맘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항목 앞에다만 and를 써요. 딱 한 번만 써요. 그래서 and가 3개든 4개든 상관없어. 첫 번째 거는 하나, 둘, 3개 연결할 때 마지막 하나. 밑에는 하나, 둘, 셋, 4개 연결할 때 마지막에 한 번. 그리고 당연히 나열할 때는 반점으로 나열하죠. 그쵸? 너희 뭐 에듀 볼 때도 나열할 때 반점으로 쓰잖아. 그래서 반점 찍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and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대부분 다 똑같이 들어가요. 여기도 벗이 대조인 건 알죠? 근데 반점이 딱 하나 들어가는 게 절과 절을 연결할 때 he wanted, it started 이렇게 마지막에 딱 한 번 들어가고 뭐 위에는 반대니까 연결할 수 있겠죠? smart 하지만 lazy하다. Looking for his keys, 열심히 열쇠를 찾았지만 여기도 지금 he가 빠진 거지. 그래서 주어가 빠지고 couldn't find them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당연히 이런 but이나 and가 연결하는 두 개의 구와 두 개의 절을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불러요. 병렬 구조라고 부르는 건 문법적으로 대등하게 쓰는 거야. 그러면 지금 looked랑 couldn't가 어떻게 문법적으로 대등해? 두 가지가 시제가 대등하죠. 시제가 둘 다 과거 시제. 그래서 뒤에 만약에 can't가 등장하면 이건 틀린 거야. 앞에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looked랑 couldn't랑 같이 연결을 시켜요. 그쵸? 자, 밑에 이제 or은 선택인데 단어나 구나 절을 이끌 때 마지막에도 여기죠. 반점이 찍혀져 있는 부분. 근데 이제 or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마지막에 you can take the bus or you can walk 이거는 그냥 너가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가면 돼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문장 있지. 명령문이랑 or로 되어 있는 문장 있죠. 얘는 해석이 달라지죠. 명령문 or은 어떻게 해석해? 너가 뭐뭐 해라. 그치? 아니면 이거잖아. 그럼 문장이 완전히 구조가 바뀌면 뜻이 달라지죠. 명령문이 어떤 게 명령문이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그게 명령문이야. 그래서 take the bus or you can walk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 뭐뭐 하거나가 아니죠. 위에 거는 너는 버스 타거나 걸어가라. 밑에 거는 버스를 타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요. 명령문으로 시작을 할 때는. 그래서 의미의 차이를 하나 더 기억해 주는 게 좋고요. 위에도 뭐 단어 연결, 구 연결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두 번째 구 같은 경우에는 my phone 이거 기울어져 있지. 기울어져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병렬로 연결한다는 뜻이야. 지금 병렬 구조가 가지는 게 my는 뭐뭐로 전치사 명사고요. 그 중간에 via가 있죠. via라는 건 뭐뭐를 통해서 through라는 뜻이에요. through email. 그래서 얘도 전치사 명사. 그래서 지금 연결해주는 건 수식어구를 연결해주고 있다. 네, 마지막에 so는 조금 위에 있는 and랑 but이랑 or이랑은 달라요. 원래는 단어구, 절, 세 개를 전부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so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점이 계속 쓰이죠. 반점이 계속 쓰인다는 건 무슨 말이야? 뭐만 연결해? 마지막에 절만 연결하고 단어는 연결할 수 없어요. 구도 연결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문장 두 개를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서라는 의미로 쓰이는 결과는 절과 절만을 연결해준다. 그러니까 꼭 뭐가 필요하다? 결과라는 so를 쓸 때는 반점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 에듀 때 반점 써야겠지. 안 쓰면 틀리겠죠. 써야 돼요. 그리고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다른 부사절이 있죠.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다른 부사절. 뭐가 있어? 접속사? 아니야. because, as, since 이런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의미상으로는 because로 바꿀 수 있어요. 원인에 because가 들어가. 그러면 because the traffic was heavy 이렇게 바꾸고 여기는 because가 앞에 없지. 그냥 교통이 굉장히 심각해. 그래서 우리가 늦었어.
이거는 교통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하고 여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접속사가 앞으로 나갔잖아. 네, 그러면 결과 접속사는 없애고 그냥 we arrived late 이렇게 문장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앞이랑 뒤를 크로스해도 괜찮잖아. 그래서 뒤에 문장을 앞으로 써도 돼. We arrived late because the traffic was heavy. 이렇게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의미가 왔다 갔다. 이유가 어떤 건지 결과가 뭔지 확인해주면 돼요. 그러려면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접속사는 해석의 문제니까 해석을 잘 하고 내가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아서 그럼 여기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겠죠? 그럼 원인 접속사를 붙이고 싶으면 앞에다가 붙이는 거지 뒤에다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so the battery died가 결과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네. 자 이제 명령문 바로 나왔네. 명령문을 and가 연결할 때는 명령문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해라. 그치? 근데 and는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아까 and라는 앞에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고요. study hard 그러면 시험에 통과해.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했잖아.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는 또다시 if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udy hard and you will pass the exam은 if you study hard you will pass the exam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if절로 바꿔 쓸 수 있고 이때 and는 그러면이라고 해석이 된다. 자, 밑에도 listen carefully and you will understand better. and 뒤에가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고요. 앞에 있는 listen을 열심히 하면, 잘 들으면 잘 이해가 될 거야. 앞에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if you listen carefully 하고 뒤에 and는 이제 사라져. 왜 and가 사라져? 접속사가 앞에 있으니까. 얘가 접속사니까. 그래서 뒤에 and는 없어지고 you will understand better. read more books. 마찬가지 앞엔 접속사가 없죠? 얘가 접속사죠. 근데 앞에 의미상으로 생겨요. 책을 많이 읽으면 너가 지식을 많이 쌓을 거야. 그럼 if you read more books 하고 뒤에는 and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뭐가 있어요? 뒤에는 will이 있는데 앞에는 will이 없지. will이 없는 이유가 뭐야? if가 무슨 절이니까? 조건절, 그치? 시간 조건절, 부사절이기 때문에 조건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반드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명령문 all은 방금 했죠? 뭐뭐 해라. all을 해석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제 사실 의미상으로 and랑 all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all로 연결하면 뒤에는 무조건 결과가 안 좋아. 안 그러면 기차를 놓칠 거야. 부정적인 결과가 위치해줄 때 all을 사용하면 되고요.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그 그렇지 않으면이 받아주는 게 서두르지 않으면 기차를 놓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all은 앞에 문장을 전체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부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문장을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뀌죠. 그럼 한국어 해석에 맞게 않는다면 if가 들어가야지. if you 하고 부정으로 서두르지 않으면 all을 풀어서 쓰는 거야. all을 풀었으면 if you don't hurry up, you will miss the train. 근데 우리 if랑 not을 두 개를 합치면 unless로 하나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unless you hurry up, you will miss the train. 그럼 밑에 두 개는 할 수 있죠? 밑에 두 개면 얼른 세워보세요.
그쵸. If you don't wear a coat. 그럼 얘를 다시 바꿔주면 뭘로 바꿔야 돼? Unless you wear a coat로 바꾸죠. 네, say sorry to Jack or you may lose him. 여기도 앞에 if you don't say sorry to Jack, you may lose him. 바꿨을 때 unless you say sorry to Jack, you may lose him. 네, 상관접속사는 알지 않니? A와 B 둘 다 뭐라고요? both A and B. 그쵸, both A and B. 네, A와 B 둘 중에 하나는 Either A or B. either A or B. 네, A와 B도 아닌, 둘 다 아닌 거야? Neither A nor B. 그쵸, A뿐만 아니라 B는 그쵸, but also B. 근데 여기서 바꿔야지. 그쵸, 두 개 자리를 바꿨을 때 as well as A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릴만 한 건 영어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해석이 헷갈리죠? B as well as A는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돼? A부터 해석해야 돼? 그치, 뒤에서 여기서부터 해석하죠? 그래서 B as well A로 바꾸면 A 뒤에서부터 해석해요. 그래서 순서가 유일하게 달라지는 게 as well as가 달라지고, 이거를 이제 상관접속사를 왜 상관접속사라고 하냐면 등위접속사와 다른 단어가 짝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등위접속사가 어딨어? and랑 or. 그치, 여기 있잖아. and, or, nor 한 다음에 but also에서는 also는 생략이 돼요. 그래서 but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고, 등위접속사랑 다른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얘가 등위이기 때문에 똑같이 A와 B는 무슨 구조를 가진다? 병렬 구조를 가져서 대등하게 사용한다라는 법칙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 등위접속사랑 연결되는 상관접속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나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 both A and B는 무슨 취급? 두 개잖아. 복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어디의 수일치? B의 수일치. 요거죠. 그럼 밑에 either you or she 어디의 수일치 하는 거야? She. 그러면 단수 neither she nor I 어디의 수일치? I. 그럼 뒤에 답이 M. 네, 중간에는 안 채웠는데 잠깐만 다시 올라갈게요. 여기서 이 중간에 neither만 살짝 분류를 하면 neither은 not 플러스 either이 합쳐진 게 neither이에요. 그래서 neither 같은 경우에는 부정 not과 같이 쓸 수가 없어. unless랑 똑같은 거야. 부정인 not과 같이 사용할 수가 없다. 이미 그 안에 not을 가지고 있어, 얘가. 유라야, 썼어? 자, 요거는 이제 얼른 채워봅시다. both he 하고 and겠죠? 어디의 수일치? both he and I는? 복수, 그치. 그러니까 두 개니까 R이겠죠? 요거 조심하고. snacks and water이고요. either you or she, either today or tomorrow, neither she nor I am, 뒤의 수일치. she has neither time nor energy, not only you but also. 마지막도 not only reading but also writing인데, 자,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게 reading, writing 두 개를 반드시 병렬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ing는 유지를 해줘야 되고, 뭐 뒤에 거 하나가 갑자기 to로 바뀐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뒤에는 바뀌면 안 되고, 여기 중간에 뭐 들어가야 돼? writing이랑 reading이 순서가 바뀌었네. 순서가 바뀌니까 as well as가 추가되면 되고요. 그럼 됐죠? 자, 이제 드디어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그 뒤에 that도 있고 간접 의문문도 있죠. 일단은 두 개는 다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이제 명사절 두 개를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까 명사절부터는 종속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 대수로 이제 바뀌었어요. 더 이상 등위가 아니고 종속 접속사 안에 두 가지 절을 이끈 접속사가 있어. 명사절 접속사가 있고 부사절 접속사가 있죠. 그 중에서 명사를 배우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오늘은 명사절까지를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 부사절을 나간다는 뜻이야.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건 절이잖아요. 접속사잖아요. 주어 동사.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연결시켰는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접속사가 대신 거죠. 근데 이게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해.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절이라는 게 문장인 거잖아. that부터 that이 이끄는 문장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야. 그럼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해석을 했을 때 이 자체가 명사니까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문장은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해석할 때 반드시 것이라고 해석을 해준다. 그리고 대절은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해? 개념이 왜 중요해? 대시 또 뭐가 있어? 그치,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이 접속사 대시랑 관계대명사 대시를 구분하라는 뜻이죠. 그럼 관계대명사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아니, 관계대명사는 뒤에 그치,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보통은 어떻게 해석한다? 하는 이라는 무엇으로, 명사가 아니잖아. 이건 하는 명사. 그쵸, 형용사절로 해석이 된다. 이게 이제 위의 개념이랑 완전히 반대인 거지. 노수연 안 써? 그래서 대절은 관계대명사고 뒤에 불완전 뭐뭐 하는 형용사절. 이게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명사가 아니고요. 문장에서 누구를 꾸며줘야지. 누굴 꾸며줘? 선행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럼 선행사가 뭔데? 선행사 품사가 명사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이 자체가 명사가 아닌 거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위의 말이랑 밑의 말이 완전히 다르고요. 비교를 잘 해줘야 돼요. 해석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종속 접속사는 뒤에 무조건 완전한 절만 오고요. 지금 보면 원래 등위 접속사는 단어 구와 구를 다 연결하는데 종속 접속사는 절만 이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단어끼리는 연결이 안 돼. 그리고 종속절은 종속이라는 게 붙어서 쓰이는 거잖아. 어디에 붙어서 쓰여요? 주절에 붙어서 쓰여요. 근데 그 연결 방식에 따라서 얘가 문장을 붙였을 때 그 문장 전체에서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방금 얘기한 거죠. I think that 하고 뒷문장이 This campaign will be successful. 이 캠페인이 성공적일 것을 나는 생각해. 이거는 명사야. 근데 밑에 있는 She's the person who always helps other. 뒤에 동사만 남아있고 주어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 이후가 관계 대명사라고. 그래서 뒤에서 person을 꾸며주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문장 두 개를 연결하니까 이것도 종속절에는 들어가요.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사절은 요렇게 문장에서 뭘로 쓰여? 부사로 쓰여. 문장에서 부사로 쓰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없어도 돼요. 그쵸? 얘 없어져도 돼요. 그래서 뒤에가 주절이죠. We will cancel the picnic. 다만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연결해줄 때 의미를 추가해주는 것 뿐이야.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이런 조건을 추가해줘서 이제 부사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주어로 쓰인 대절을 한번 살펴볼까? 대절이 주어로 쓰였을 때 여기가 주어지, 얘가 주어야. 근데 원래는 주어 자리에 명사가 이렇게 혼자 rumor 나오는데 이제는 이 주어를 문장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자, 문장으로 쓰는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지. that 주어 동사. 물론 여기서 하나 빠진 거는 was로 시작하는 불완전한 관계대명사도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다. 그럼 위에 있는 건 주어만 바뀐 거잖아. 뒤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주어, 동사, 비동사 뒤에 보어져. 그러니까 이 형식이고요. 주어는 the rumor. 그리고 나는 주어만 대절로 치환해보겠다 이거야. 그럼 주어만 바뀌었으니까 that he moved to another school.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한 문장이 주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노수연 정신 안 차리고 들어. 뒤에 서서 들을 거야. 네, the news disappointed many fans. 앞에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대절로 바꾸면 disappointed 앞까지 cancel 동사 아니야. 대절 안에 주어 동사가 있고 이 대절이 주어니까 문장의 동사가 disappoint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돼요. 여기 cancel은 대절 안에 동사지 문장 전체의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도 문장의 동사 찾으라고 되어 있죠. disappointed가 동사고 얘가 바뀌진 않아. 그냥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간 것 뿐이야. 근데 문장은 동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동사가 한 번 더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밑에도 the plan 이 자리만 바뀐 거야. 그럼 대절이 어디까지야? That we have to make an effort is clear. 대절 어디까지? effort 그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니까 좀 읽기가 너무 불편하고 동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주어 is를 쓰고 대절이 주어로 쓰이면 똑같죠? 가주어 is를 쓰고 이 대절은 문장의 가장 뒤로 마지막으로 보내주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완성돼요. 근데 이제 보낼 때 도대체 대절이 어디까지인지 찾아야지. that부터 어디까지야? 어디 게임 그치 여기까지 괄호를 쳐놓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전체를 바꾸는 거지. It is possible 한 다음에 뒤에 that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t is surprising that he forgot my birthday.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어로 쓰일 때 I heard the news, 뉴스를 들었다. 이럴 땐 목적어를 잘 찾는데 대절이 그 목적어 자리를 대신해요. 그게 삼형식이죠. 목적어 있으면 삼형식이잖아. 그래서 that부터 cancelled까지. 밑에도 규칙을 이해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전부 다 목적어 대절로 바뀌었다. 근데 이렇게 목적어로 사용된 that은 문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어로 쓰인 것만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또 이거랑 두 개 섞어가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이 되지만 목적어, 명사절 접속사의 목적어도 생략이 가능해요. 다만 두 개 구조가 다른 거지.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됐을 때 구조가 어때? 접속사니까. 그쵸. 그리고 앞에 뭐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이 동사가 혼자 나오는 거지. 주어, 동사 연결하니까.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을 때는 어떤 구조야? 앞에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품사가 뭐야? 명사.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만 나오고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굉장히 다르게 가지는 거예요. 다음 부어로 쓰일 때는 비동사 뒤에 쓰이는 거죠. That he never lied to us. 이 형식이겠지. A powerful tool이고요. That부터 us까지 이 정도 찾을 수 있죠. 근데 부어로 쓰였을 때 해석하는 것은 을을이 아니고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자, 이제 플러스. 여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따졌을 때 이거를 이제 대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주어, 동사하고 보어잖아.
그다음 이제 이 that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that은 그냥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가 우리가 성공할 것을 확실한다,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굳이 뭐 관계대명사인지 다른 대절인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명사절 접속사로 분류를 해주는 거야. 밑에도 우리는 걱정한다 하고 뒤에 대시 한 번 더 설명하지. 어떻게 걱정해? 그가 괜찮은지를 걱정한다. 여기도 I am sure 뒤에 이렇게 나오는 구문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래도 그냥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고요. 여기 이거 생략되는 거예요. I'm sure he will come to the party. They are afraid it will rain tomorrow. 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나 얘는 잘 들어야 되는데 뒤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올지 모르겠네. 이제 간접 의문문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금 명사절 배우는 거야. 명사절이에요. 간접 의문문 다르게 얘기하면 안 돼. 명사절이야. 근데 명사절 that부터 다시 생각하세요. 명사절 that은 문장 2개 연결해서 가운데 that 쓰는 거죠. 간접 의문은 똑같아요. 문장 2개를 연결하는데 문제는 뒤에 있는 문장이 의문문인 것 뿐이야. 문장 2개를 연결하는데 뒤에가 의문문이야. 그럼 뒤에가 의문문은 어떻게 연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른 문장의 일부로서 앞에 주절에 연결된다는 거죠. 그게 종속절이죠. 그래서 앞에 주절에 붙을 거야. 근데 붙었을 때 어떻게 쓰이냐? 명사절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모두 다 사용되고요. 그 중에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건 이제 의문문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의문문이 너희 의문문의 종류를 알아? 의문문을 크게 나눴을 때 WH가 붙는 게 있고 WH가 안 붙는 게 있어. WH가 뭐야? WH. 그치, 이게 의문사죠. 뭐 who, what, why, how. 뭐 그래서 why do you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가장 기초적으로 Does he finish his homework? 이렇게 does로 시작해. 의문사가 있어? 없어? 없어. Is he here? 이렇게 시작해. 있어? 없어? 의문사? 없지. 그래서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일 때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의문문인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어.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마지막에 Who wrote this letter? 누가 이 편지를 썼니? 라고 하는 건 의문사가 있긴 있는데 의문사가 자체가 주어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분류해서 각각을 다르게 쓴다 이거야. 네, 그래서 어쨌든 뒤에 있는 의문문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가 접속사가 따로 없잖아. 2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가 뭐야?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시작하는 거지. 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접속사를 따로 써야 돼. 문장 2개를 연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if나 whether를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if가 이때는 명사절 접속사예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한 번 더 나오지? 그러면 if가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면 아까 만약이라는 거랑 또 다르잖아. 만약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명사절 접속사는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부사절 접속사에서 if는 조건이야. 조건일 때는 무슨 시제 대신에 미래 시제 대신에 뭘 써? 현재 시제 쓰지. 이건 부사절에서만 그렇고요. 명사절에서는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그럼 뭐를 사용해도 되는 거야? 미래 시제를 사용해도 되는 거지. 해석을 하면 돼요. 지금 명사절 if는 의문사가 없어서 쓰는 if예요. 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야. 모르잖아. 확신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를 쓰고
지금 문장을 연결할 거죠? 문장이라는 건 순서가 어떻게 돼? 주어랑 동사 순서로 써.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면 되고요. 이 의문사가 문장에서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접속사 쓰고 뒤에 다시 주어, 동사 쓰는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야지. 얘가 어디로 들어가? 주절에 따라서 갈 거야. 그래서 주절에 합치면 돼. I don't know. 의문사. 나 의문문에서 주어가 누구야? Your new teacher. 너의 새로운 선생님이 누구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무슨 와우. Who is your new teacher? 비동사부터 다시 해야 돼? 비동사 의문문에 앞에 who를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야? Your new teacher 하고 동사는 네 이렇게 쓰는 거죠. 너무 어려운데요. 네, could you tell me 의문문 의문사를 먼저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야? 유. 그쵸. 나이스. 근데 동사를 쓸 때 여기 동사가 별표 3개가 들어가야지. did를 그냥 쓰는 게 아니죠. did는 해석이 돼? 아니요, 안 돼요. 조동사고요. 뭘 나타내? 시제를 나타내요. 동사가 어딨어? What did you do? 얘가 동사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제랑 뒤에 있는 동사를 같이 다시 합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what you did last night 이렇게 합쳐줘야죠. 세 번째 것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I'd like to know how. 아이 그치. 그 다음에 앞에 can은 어떻게 해? 그냥 써요. 뒤로 그쳐. 뒤로 돌려서 다시 쓰는 거지. I can get to the museum. 일단은 쉴게요. 다 나간 게 아니라서. 간접 의문보다 이게 아주 큰 파트여가지고 좀 더 봐야 되고요. 천천히 봅시다. 어쨌든 간접 의문문의 기본적인 형태가 의조동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보통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무런 자각 없이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풀지만 이 후가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맨날 구분하라고 하잖아.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의문사를 구분하는 게 간접 의문문에서 쓰인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서는 의문사로 쓰였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나는 누가 너의 새로운 선생님인지 모르겠다라고 누가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관계대명사에서는 앞에 명사가 없잖아. 그치? 명사가 없고 그냥 의문사에서 그렇게 쓰이고요. 얘는 하는이라고 해석해서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는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에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리고 간접 의문문이 무슨 절이라고? 그치, 명사절이고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라고? 형용사. 그치.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what도 마찬가지예요. Do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너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니? 이건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뒤에 의문사로 합쳐진 것은 의문사로 분류를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51-2로 넘어가서 의문사가 주어로 쓰인 간접 의문문은 방금 얘기했지만 이 의문문을 잘 봐야 돼. 의문문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야. Who opened this box? 해석을 해봐. 해석하면 누가 주어야? 그치, 얘가 주어지. 누가 이 박스를 열었니? 라고 해석이 되죠. 의문사인데 의문사가 주어야. 그러면 원래 우리가 쓸 때는 의, 주, 동을 써야 되는데 의문사랑 주어가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의문사만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의 형태로 쓰게 돼요. 그럼 이제 문장을 바꿨을 때 이건 좀 쉽네. Who 하고 내려오면 되죠. Opened this box. 네, I wonder who called you 하면 되죠. 근데 얘가 의문사가 주어인지는 너희가 파악을 하고 써야 되는 거야. 막 쓰면 안 되고요. 네,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의문사 대신해서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 접속사가 누구예요? if랑 whether. 이건 기억해야지. 의문사 대신에 쓰는 접속사가 if랑 whether이고요. 해석했을 때 인지 아닌지. 접속사예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그럼 이제 바꾸는데 뒤에 의문문을 보는 거야. 여기에 의문문에 의문사가 없어요. 그냥 is he busy with work? 비동사 의문문이지. 네. 어떻게 쓴다고? if 그치. 그 다음에 주어 he, 동사 is 이렇게 쓰고요. 네, I wonder 뒤에를 보면 의문사를 기준으로 의문문이 없어. 그러면 if she 그 다음에 likes 그쵸. does랑 like를 합쳐서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주게 다시 바꿔주는 거야. 3인칭 단수 s 붙이는 거예요. 자, 밑에도 do you know if they 그 다음에 그치. 2개 합쳐야지. 2개 무조건 합쳐야 돼. got a special discount인데 넘기지 않고 여기서 이제 if를 쓸 때 요 자리에 간접 의문은 또 명사절이고 대절도 명사절이잖아. 그럼 요 if 대신에 that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둘 다 명사절이잖아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돼요.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없겠죠. 왜 없을까? I don't know. 그냥 달라요. 간접 의문문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돼. 간접 의문문은 왜 쓰는 거야? 물어보려고 쓰는 거야. 왜 물어봐?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이 불확실한 정보라서 나는 모르겠다. 너는 아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that은 뭐뭐 하는 것이잖아. 그럼 이건 확실한 정보야. 사실은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위에 있는 that은 확실한 정보고 if에다를 쓰는 건 불확실한 정보라서 두 개는 절대로 바꿔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간접 의문문 앞에는 대체적으로 모르겠다, 모르겠다, 궁금해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야. 물어보기 때문에. 썼습니다. 네. 밑에 이제 의문사가 문장 앞에 놓이는 간접 의문문은 조금 더 어렵죠. 이거는 간접 의문문을 합치는데 그냥 합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절이라는 게 너는 생각하니 이게 주절이에요. 주절 뒤에서 종속절 들어가는 거죠. 종속절이 의문문인 거고. 근데 이 주절에 동사를 보는 거야. 동사. 이 동사가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 그럼 생각을 나타내는 게 생각하다지. think.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 guess죠. 네, think랑 believe는 거의 비슷해요. 생각하다고 believe도 생각하다, imagine도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상하다가 아니고 생각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suppose 가정하다. 추측이야, 추측. guess랑 같은 거야. 그래서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이런 동사들이 있으면 원래는 뒤에 의, 주, 동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규칙이 바뀌어 누구를 맨 앞에 써야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에 쓰는 거야. 그럼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맨 앞에, 그치,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do you think는 가운데 가만히 있고 의문사만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의, 주, 동인데 의문사만 땡긴 거니까 주어 동사 못 쓴 거잖아. 그래서 주어 동사를 뒤에 다시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약간 형태가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를 가져요. 의, 주, 동, do you think는 가운데. 그럼 이게 틀린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누구 때문에? 주절의 동사가 think니까 안 된다고. 뒤에 있는 의문사를 어디로 보내? 앞으로.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지. 주어 동사 어떻게 나와? She is 그쵸. She is going 이렇게 나오죠. 밑에도 지금은 중간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지. 중간에 없다고 생각해봐. 그쵸? 그럼 이제 뒤에 의문사를 어디로 보내? 앞으로 보내죠. 그럼 what do you believe? 뒤에는 he, 그쵸. but 이렇게 쓰는 거고. 썼어요. 그 다음에 do you think도 근데 뒤에는 조금 다르잖아. 이 의문문을 살펴봐봐요. Who took the last cookie? 누가 주어야? Who 그치. 그럼 위에랑 다르잖아. 의문사가 주어야. 그럼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면 어떡해? 돼요. Who do you think? 그 다음에 또 주어를 쓴 게 아니라 의문사가 주어야. 그러니까 뭐가 써야 돼? took 동사만 쓰는 거지. 그래서 Who do you think took the last cookie?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개념을 잘 보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과제는 158페이지까지 87페이지
이제 위에는 해석이 잘 되어 있기는 한데 문장이 기니까 우리 if절에서 한번 끊어주고 부사절 접속사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뒤에가 주절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ll the cars 여기가 접속사니까 접속사 안에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있어. 동사가 어디 있어? all the cars 동사 하트. start 그치 여기가 동사니까 in front of you는 전부 다 수식어고 그래서 너의 앞에 있는 모든 차들이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면 부사절 접속사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동사가 뭐예요? 주절이 어딨어? 여기가 어려운 위에 보면 되잖아. 주절 아. those. those drivers 동사 No. no 그치 그러니까 그런 운전자들은 아마도 무언가를 알 것이다. 근데 그 무언가를 뒤에서 갑자기 명사가 등장하고 주어 동사가 등장하면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접속. 그치 근데 그 접속사 역할을 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뒤에 명사를 끌어가는 그 관계대명사 역할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명사를 동시에 가져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you know를 해석할 때 너는 모르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지 형용사절로. 그래서 너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차선을 또한 변경해야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주어 동사를 찾고요. because에서 끊을 수 있죠. because는 무슨 절 접속사야? 관절. 부사절. 쟤는 왜 저래? 부사절 접속사고 이유죠. 네, 주절의 주어 동사가 you should be careful. 뭐에 대해서 전치사니까 한번 끊어주는 거야. 전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죠 지금. 너는 조심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증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증거의 종류에 대해서 종류라는 거죠. 왜냐하면 it is used to 여기서 be used to는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되다. mislead가 뭐야? 그치. 그래서 너를 잘못 인도하기 위해서가 들어갔나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너는 이러한 사회적인 증거의 종류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를 잘못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or이 또 중간에 있네. or 무슨 접속사라고 했어? 등이. 그치. 등위 접속사고요. 지금 연결해주는 거 뭐 같아요? 뒤에 주어 동사가 있고 앞에도 주어 동사가 있고 그쵸.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가 되겠지. 그래서 반점이 있죠. 그 반점에서 끊으라는 거야. 그럼 너는 누가 누구가 있는 이거 어떤 게 있는이에요? 외국인 방문객이 있는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는 뒤에 다시 너는 파견이 되는 거죠. be sent off니까 너가 보내지는 거야. 그래서 파견될 수도 있다. 어디로? 어떠한 나라로. 어딘지 몰라. to a country. 근데 그 나라도 뭐가 있어? with a language.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언어냐면 that에서도 끊지. 이 that은 무슨 that일까?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관계대명사. 그쵸. You don't understand 하고 목적어 없지? 그러니까 language를 꾸며주게. 그래서 너가 이해하지 않는 언어를 가진 마지막 거만 해석하면 너가 이해하지 않는 언어를 가진 그 나라로 파견될지도 모른다. 그다음 이 문장의 주어 동사. 주어가 누구예요? making. 그치. effort. 그다음에 동사는 shows. 왜 s가 붙어? 동명사니까 중간에 to를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다른 사람의 로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여기서 for은 위안이라기보다는 대한이라고 해석해주는 게 좀 더 좋아요. 보통 for이 대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너의 존중을 보여준다. 여기도 끊어주면 어디서 끊는 게 좋다는 거야? 쉼표.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될까봐. by에서 끊어서 여기서 끊는 거죠. 그럼 by가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아까 and가 반점을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한 번 나올 때 뭐를 나열해? 그쵸. 아니. 나열이에요. 나열, 명사를 나열, 단어를 나열, 단어. 맞아요.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나열할 때 and는 마지막에 한 번만 쓴다. 이거였죠. 그래서 뒤에를 전부 다 해석하면 ringing phones가 한 단어, 울리는 핸드폰, 분사지, 분사명사, 계획되지 않은 미팅, 회의들, 분사명사, 채팅, 채터링 뒤에서 또 꾸며주는 거지. 서로 얘기하는 직원들 에 의해서, 이게 왜 의해서예요? B 플러스 PP가 수동태가 있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방해를 받는다. 누가? 사무실 직원들은.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은 규칙적으로 방해를 받는다. 울리는 핸드폰, 계획되지 않은 회의, 얘기하는 직원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at the same time you will get to, 여기서 get to는 뭐뭐 하게 되다고요. 오후에서 한 번 정도 끊어줘야지 이 오후가 설명하는 게 personal satisfaction이라는 거야. 어디에 대한 이라고 해석해요.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and 한번 보이죠? and가 등위니까 무슨 구조를 가져? 병렬 구조를 가지니까 뒤에 ing가 왜 쓰인 거야? ing가 어디서 나왔어? 그치, 얘랑 얘를 연결하라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파악해주면 돼요. 그럼 1번만 해석하면 동시에 너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즐기게 될 것이다. 어떤 만족감?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너의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하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즐기게 될 것이다. 넘겨도 되죠? 그래서 넘기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주어 동사는 좀 표시를 하고 사회적인 증거는 굉장히 유용하다. 근데 the restaurant with the fullest parking lot. parking lot은 주차장이지. 근데 주차장이 꽉 차 있어. 그래서 꽉 찬, 가장 꽉 찬. 여기 최상급이 보이죠? 그래서 가장 꽉 찬 주차장을 가진 식당은, 그 다음에 동사는 has. 그러니까 주어 동사 수일치하라는 거죠. 가장 최고의 음식을 가지게 된다. 이거는 앞에 예문에 있었는데 혹시 끊는 거 어디서 끊는지 기억해? 앞에 예문에서 어디서 끊었어? 그치, by에서 끊었죠? 여기 있는 by는 의해서가 아니지. 네, 이게 수동태가 아니잖아? 이때 by 뭐라고 해석해? 그치, 함으로써. by 플러스 ing는 함으로써.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함으로써 what others are doing 하고 then이 있잖아요. then은 비교급이야. 그러면 비교급이 쓰이려면 뭐얼이 있던지 ER이 있던지 뭔가 있어야 돼? 네, 그 비교급을 같이 쓰는 구조가 어디 있어요? 비교급 then만 혼자 덜렁 나와? 뭐얼 있고 ER 있어야지. 그게 어디 있어? fewer, 그치? 저 앞에 ER 얘잖아, 얘. 그러니까 fewer than 이거 두 개의 비교.
근데 이제 비교하는 대상이 뒤에 by neglecting them. 그럼 by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왜 다시 쓰는 걸까? 맞아. 그래서 then도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대등하게. 비교급은 대등한 대상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 비교 배울 때 그렇잖아요. 동등한 대상을 비교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비교되는 대상은 by paying attention to what others are doing. 근데 사실은 이제 비교하는 건 얘겠지. 네. 그래서 what others doing 밑에도 by neglecting them. 근데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하려면 의미를 파악을 하려면 them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집중을 함으로써 뭐 하기보다는 비교급은 앞에가 더 중요한 거잖아. 그것들을 무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집중을 함으로써. 그럼 them이 가리키는 게 뭐야? 뭘 무시하기보다는? paying attention 여기 있잖아. by ing 있잖아. by ing 있잖아. them이 가리키는 거 뭐야? 그것들을 무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집중을 함으로써. 뭐를 무시하지 않고 집중하는 거야?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 paying attention, neglecting 두 개가 반대잖아. 밑줄 안 치니? 안 쓰니? 얘가 반대말이잖아. 맞네. 그럼 그 ing 뒤에 나온 걸 찾아야죠. ing 뒤에 나온 게 what others are doing 이잖아. 근데 맞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 문장만 보지 말고 위에서부터 다시 해석해봐. 지금 주제가 뭐예요? 사회적인 증거예요. 사회적인 증거라는 건 예를 들어서 너희가 맛집을 찾으려고 해. 그럼 맛집을 찾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맛집은 누가 많아야 돼?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럼 사람이 많은 걸 어떻게 알아? 밖에서 봤을 때 주차장에 차가 많아. 그럼 그게 사회적인 증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게 뭐야? 사회적인 증거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뭘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증거에 집중을 하면 실수를 덜 할 거라고. 뭐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증거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맥이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문장만 보지 말고 문맥을 좀 보면 돼요. 이해는 한겨? 그럼 pay attention to는 뭐 당연히 집중을 하는 건데 뭔가 집중하다 쓰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if the older car's in front of you 아까 부사절 다 했었죠? 만약에 주어 동사 찾아주고 너의 앞에 있는 모든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이런 차선을 바꾸는 예시가 전부 다 뭐야? 사회적인 증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걸 보게 되었을 때 그러면 those drivers, 어떤 drivers예요? 차를 바꾸는 drivers겠지. those잖아. 그래서 차선을 변경하는 그런 차주들이겠죠. 차주들이 아마도 너가 모르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꾸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조금 따라해야 한다. 그래서 너도 차선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something이랑 유사이에 생략된 건 방금 하지 않았나요? 뭐가 생략됐어? 관대인데 그치. 땡으로 끝나니까 then만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너가 이 차주들을 무시해. 이 차주들을 무시한다는 건 무슨 행동이야? 사회적인 증거를 어떻게 해? 무시. 아까 무시랑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ignore랑 같은 게 그치, neglect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증거를 무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차선을 바꾸는 이유가 앞에 뭐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차선에 있는 무언가를 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사회적인 증거가 좋지만은 않아. 안 좋은 경우도 있어. 왜냐면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사람들이 나쁜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인 증거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쵸? 우리가 뭐 광고 같은 거. 그치? 막 광고 같은 거 사람들이 막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는 건데 심리를 다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것이 너를 잘못 인도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인 증거에 조심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뭐가 너를 잘못 인도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어. 소셜 플러스 그치. social proof가 나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인 증거가 너를 잘못 인도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으니 이런 종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 안 좋은 이런 사회적인 증거는 조심해서 걸러야 된다. 옆에 be used to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뭐뭐? 내가 여기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라고 몇 번을 했어.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옆에 해석에 있는지 봐. 네. 자, 이제 it's a small world. 굉장히 작은 세계다. Business brings people from all cultures together. brings together는 A를 한데 모으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세계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연결해주고 있죠. 등위 접속사가.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게 모든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한데 모은다. 그럼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나겠지. 그러니까 어떤 미팅에 참여해? 누가 있는 미팅이라고 했어요. 아까 외국인 방문객이 그치 있는 그 미팅에 참여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서 옳은 또는 등위 접속사. 너가 갈 수도 있죠. 비즈니스를 하려면. 근데 어느 나라로 가는 거야?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나라로 파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동사 메인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수동태는 파견되다고요. 대세 문법적인 용어는 무슨 관계대명사?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도 가능하고. 그럼 너희가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갔어. 다른 나라로 가면 외국어를 해야겠죠? 근데 a language gap, 언어의 차이가 생기죠? 그럼 언어의 차이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갔으니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잘 보여? For good manners to shine. 여기서 for은 해석을 대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for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매너가 있는 이가 그 다음에 빛나는 좋은 기회이다. 언어의 차이는 좋은 매너가 빛나는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여기서 to shine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치. 요렇게 해석을 바꿔줘야 돼. 빛나는 기회이다. to shine의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했을 때 for를 위해서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for은 있는 이가로 해석해요. 그래서 for good manners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그럼 이제 최고의 계획은 어때요? A little preparation. 준비를 좀 하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뭐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 그럼 외국에 나가려면 페이스북은 회화집이야. 자주 쓰는 프레이스가 구잖아.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자주 쓰는 문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 회화 백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상용 회화집을 얻어 사고요. 그다음에 learn a few basic expressions. 거기서 뭐 몇 가지 기초적인 표현을 배워요. Good morning, please, thank you. 이건 영어니까 그렇지만 외국어는 이런 표현들이 꽤 어렵겠죠. 네, I'm pleased to meet you.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만나서 기뻐. 그럼 이때 투부정사는 pleased.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부사의
아니 감정이라니까. 감정의 원인 해석은 해서 그치 뭐뭐 해서 그치 뭐뭐 해서 감정이 뭐뭐 하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나온 구문이 나오죠. 중간에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요.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언어로 상대방의 언어겠죠. 상대방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보여준다. 여기는 대해서가 맞아. 그 사람에 대한 너의 존중을 보여준다. 그럼 동명사구는 노력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동사는 s를 붙여서. 네. 저는 가주어 진주어라고 이제 옆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를 찾으라는 거죠. 주어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치. 얘가 주어지. 네, to do work at the office.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은 문장의 진주어가 to do work라는 거고요. 가주어는 해석을 안 하죠. 네. 근데 not always는 어떻게 해석해? 언제나 언제나 not 있잖아. 하지 않는 그렇지는 않다. not이랑 always가 같이 쓰이면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 there is rarely quite time.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를 찾아야 돼. 동사는 is죠. 주어는 어디 있어? 저는 명사야. 명사 어디 있어? quite time. 그치. 거기서 명사가 누구야? 타임 time. 그러니까 얘가 주어야. 그다음에 during business hours. 사무실에서의 시간이죠. 일하는 시간에 조용한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야. 뭐 할 시간? 뒤에서 다시 투부정사가 시간을 꾸며요. 앉아서 집중할 조용할 시간이 거의 없다. 일하는 중에는 앉아서 집중할 조용할 시간이 거의 없다. 그럼 여기서도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야? 부사 형용사 타임을 꾸며주니까 얘가 형용사겠죠. 네. 그리고 해석하면 뭐뭐 하는. 지금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 게 꽤 몇 개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해석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by 전치사가 있는데 지금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뭐뭐에 의해서 A에 의해서 방해를 받다. 일단 by 뒤에 and가 연결해 주는 게 다 뭐라고? 명사, 명사, 명사 세 개 나열하는 거라고. 근데 그 명사 앞에 뭐가 위치하고 있어요? 분사. 그래서 분사가 ing인지 id인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울리는 폰, 울리는 전화기, 이거는 미팅이 계획이 안 된 거지. 계획되지 않은 회의. coworkers는 이 얘기를 하죠. 수다를 떠는 직원들에 의해서 사무실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방해를 받는다. 하지만 working at home, 이제 장소가 바뀌었어. 어디서 일하는 것은, 집에서 일하는 것은 free A from B는 조금 다른 구문이에요. 그거 이제 phrase라고 하죠. A가 B에서 벗어나게 하다. 또는 A를 B로부터 없애다. 그럼 여기에 맞게 해석하면 너를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뭔데? 사무실에 있으면 뭐가 방해돼? 링인 폰지. 미팅, 그 다음에 chattering, coworkers, 그치? 이런 방해 요소들로부터 너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를 이러한 방해 요소로부터 없앨 수가 있다. 벗어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nd가 연결하는 거 give you time to 투부정사 있잖아.
너에게 시간을 준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무슨 시간? 너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너에게 준다. 그럼 and가 연결하는 게 뭐예요? 병렬 구조를 찾아야지. 병렬 구조가 어디 있어? 월킹. 그럼 working이면 뒤에도 ing가 있어야지. 지금 뒤에가 동사잖아. 다시 뭐라고? free랑 give. 그치. 여기 두 동사 뒤에 free랑 give죠. 두 개가 병렬이고요. 앞에 조동사가 같으니까 없앤 거죠. can이 다 있는 거야. working at home can give you time. 그렇기 때문에 give에는 절대로 s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working에 맞춘다고 s 써야지. 이건 안 되는 거야. can이 중간에 있으니까. 네, although your home may have its own problems. 물론 너의 집에도 그 자신만의 문제가 있겠죠.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치만 그것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들이 있다. 여기서도 투부정사가 형용사네. 꾸며주는 게 way스고요. 그 다음에 너의 생산성이 아마도 증가할 것이고. 네, 뒤에가 좀 어려운데 이 구문은 잘 기억은 해줘야 돼요. 여기서 so는 그래서가 아니야. 우리가 아까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배웠죠? 이거 절대로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so는 뭐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쓸 때는 도치가 일어나요. 도치라는 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so 뒤에는 주어가 누구라는 거야? 주어가 어딨어? 주어 동사가 바뀌었다니까. 그치? The quality of your work product. 이렇게 너의 일 생산성의 질이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거죠.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의미하는 게 증가할 것이다. 이게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will을 쓴 이유는 여기에 조동사가 그냥 will을 쓴 게 아니라 도치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도치된 구문은 The quality of your work product will increase 이건데, 여기서 앞에 있는 will increase가 동등하죠? 동등한 건 영어에서 없애고 싶어해. 그래서 이걸 없애는 거야. 삭제시키고 주어 동사는 도치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영작할 때 맨날 나오겠지? 뭐 서술형나 이런 거 풀 때. 그래서 so will 마찬가지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you will get to enjoy the personal satisfaction. of에서 한번 끊으라고 했고 and가 병렬로 ing 연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무엇하는 너의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하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즐기게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다시 지금 이제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문장의 주제가 뭐야? 어느 경우에 너가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치? 그래, 집에서 일을 쓸 때 방해 요소가 많이 없으니까 집에서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을 즐길 수 있다. 그게 전체적인 지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문을 풀지. 주제문 언제 풀 거야? 그치? 주제를 잘 기억하시고, 네, 어쨌든 새 지문은 다 했으니까 잠깐 이제 본책으로 넘어가서 54페이지죠? 주제만 일단 찾아볼까요? 주제는 첫 번째 지문에서 뭐가 주제야? 사회적인 증거는 유용하다. 배우. 그치? 근데 때때로는 물론 나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주제고요. 그 중간에 change lanes 해야지 너가 그 운전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운전자를 무시하게 되면 ignore로 바꾸는 거죠. 맞다. 그 다음 밑에 밑줄친 낱말의 쓰임. 얘도 주제가 뭐였어?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외국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야?
communicate in another person's language. 다른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조금 더 존중을 보여주는 거고요. disrespect은 뭐예요? 깔보는 거. 그치, 무례함. 그래서 무례함이고. 썼니? 쓰겠습니다. 됐어. 네. 자, 디스를 지워주면 되고요. 네, 3번의 낱말의 쓰임은 일단 주제부터 아까 마지막 지문이었으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어디서 일하는 게 좀 더 좋다. 집. 집에서 일하는 것이 너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럼 너의 생산성이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중간에 끊어주고 increase로 바꿔주면 되고요. 맨 앞에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만 일단은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하나만 이제 봅시다. 이제 지문이긴 한데 필기를 잘 해야겠죠? 얘는 해석해온 건 아니니까. 여기도 when에서 한번 끊어주고 중간에 and가 연결해주는 게 2개가 있어. and 연결하는 거 이제 찾아야죠. 네. 어떤 거야? was가 rush. 있어. 그럼 동사랑 동사를 연결하는 거죠. was랑 finished. 그치, 2개를 연결해요. 그리고 여기서 when은 사실 이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when의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써주고 해석을 동시동작으로 하면 돼요. 이제 내가 TV 스크립트, TV 원고죠. TV 원고를 쓰는 걸 마무리하고 그걸 인쇄하려고 서둘려 가자마자 내 컴퓨터가 멈췄다 이거지. 커서도 없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마우스 커서예요. 커서도 없고 스크립트도 날라갔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패닉에 빠져가지고 네일한테 전화를 했는데 중간에 반점의 역할은 네일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동등하게 설명하는 동격의 반점이에요. 네일은 뭐하는 애야? 컴퓨터 컨설턴트. 컴퓨터를 이렇게 잘 수리해주는 애야. 이 turned out에서 it은 가주어. 뒤에 있는 대신 진짜 주어. 그리고 turned out은 뭐뭇인 것으로 드러나다죠. 그럼 무엇인 것으로 드러났어? 내가 악성 스파이웨어예요. bad spyware니까 악성 스파이웨어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that is what. 이게 that이랑 what이랑 같이 있으면 헷갈리지 않을까? that이랑 what을 구분을 잘 해야지. that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that is what. 그치,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what은 보어 자리에 쓰인 거죠. 내 컴퓨터가 고장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하고요. 굳이 풀어서 쓰자면 That is the thing that was causing my computer to break down.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악성 스파이웨어가 내 컴퓨터를 망가뜨린 것이다. 네, cause는 오형식 동사예요.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배운 거 나오네. 여기 있는 if, 물어봤어. 물어봤다 뒤에 나오는 if는 무슨 절이야? 물어보다. 그치, 명사절인지 아닌지 그거지. 명사절의 아닌지 그게 뭐라고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if는 간접 의문문이야. 그래서 내 기계가 느려졌는지 아니면 내 새로운 도구 툴바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지. 물어봤어. 의문문이야. 물어보는 거. 근데 이제 이러한 새로운 증상들, 뭐 툴바가 갑자기 나오고 갑자기 내 컴퓨터가 느려지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스파이웨어의 징후죠. 증상이죠. 증상. 네. 근데 이제 I'm not exactly sure. 사실 나는 어떻게 그것을 가지게 됐는지, 이게 스파이웨어죠. 스파이웨어를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하지만 등위 접속사 내용 반대니까 내일이 그것을 없애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take A to B죠. 우리의 차를 어디로 데려간다? For regular checkup. 정기 점검으로 정비공한테 데려가.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컴퓨터가 똑같은 케어를 받지 않는데, 똑같은 케어라는 게 regular checkup이야. 정기적으로 점검을 안 받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정기적인 케어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지? 네, 4페이지. 아, 저